정의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3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을 다시 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커다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사드는 단지 미국 신형 무기 이름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경쟁과 충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강대국 간 충돌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계기는 연이은 북한 핵실험과 도발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의 대북 강경책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였습니다. 2017년 한반도는 힘과 힘이 충돌하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했으며 국제 분쟁의 열점이 되었습니다. 안보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안보는 말이 아닌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무기라던 사드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정치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시간표에 따라 사드 배치 시기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안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조차 종북으로 모는 안보 장사꾼의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어느 정치인들은 자꾸 미국이 좋은가 중국이 좋은가 묻습니다. 안보가 중요한가 경제가 더 중요한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편을 가리겠다는 뻔한 의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미동맹도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보도 경제도 모두 포괄적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도를 넘은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17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북핵을 개발한 당사자는 북한이고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미국인데 엉뚱하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포괄적 안보 역량 평가를 통해서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인 외교에 나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중국 전반에 한국에 대한 혐오가 또 적대 감정이 확대되면 그때는 어떠한 외교술로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가올 4월에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양 정상 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와 흥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민만 소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은 한국 외교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비상경제안보 대책회의를 설치하고자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시진핑 회담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들이 조속히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초당적 평화 외교를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71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할 당시에 미국 의회처럼 우리 국회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 초당적인 외교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그 노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엄중한 지정학적인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 위에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한미중 3자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긴급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설픈 균형을 도모하는 소극적인 전략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는 적극성과 일관성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난한 전쟁주의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번영하는 평화주의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이 우리를 없애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없앨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결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 전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주변 정세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당하게 되는 냉엄한 국제정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날로 악화되는 북핵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비전을 통해서 실질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 여러분께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한반도 평화 번영을 이루는 2대 원칙, 6대 약속, 적극적인 평화 독트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생존 문제는 반드시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은 연합 방위력과 자주 국방력 간의 균형 있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 즉 확장 억지력입니다. 그 외에 어떤 합리적 대안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실효성 없는 한반도 사드 배치나 전술 핵 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망상을 걷어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방개혁을 가속화해서 자주 국방력을 확립해야 합니다. 비핵 통상 무기에 의한 재래식 전쟁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능, 자유형 군대를 주축으로 한 자주적 방위 능력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똑똑한 군대, 가벼운 군대, 빠른 군대로 혁신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와 한국형 무기체제를 주축으로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군대의 청사진을 2025년 목표균 개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정당도 제시하지 못한 튼튼한 안보의 청사진이며 청년들이 자긍심 넘치는 군생활을 보장하는 미래형 군대로 체질과 구조를 혁신하는 야심찬 기획입니다. 셋째, 2020년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합니다. 비루하게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의 원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과 평화를 결심할 수 없는 의존국가, 수치스러운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는 주권의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 동맹이 제공하는 연합 방위력과 우리 자주 국방력이 조화 균형을 도모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체제의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원칙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도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3대 평화 기본조약으로 항구적 평화체제를 달성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남북한 평화 기본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과거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모델로 해서 과거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6.15, 14 공동선언을 집대성하는 불가역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약속을 만들고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동북아 평화조약으로 범지역적 안보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안보협력 상설기구를 창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명 동북아판 헬싱키 조약체제인 다자협력기구 구성을 통해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북아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분비를 통제함으로써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협력 안보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촉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셋째, 남북 미중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사실상 평화 공존, 상호 우호의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빈회의가 이후 100년간 유럽의 평화를 유지했듯이 사자간 평화조약은
향후 100년간 한반도에서 평화 변형을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존중하고 각 국가의 정통성이 보장되는 배려와 존중의 평화 질서를 우리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약속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는 평화 지도자를 통해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혁신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이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품격 높은 평화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저 심상정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